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미성 약사입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밤 10시 조금 넘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피부가 지금도 되게 따끔거리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재채기가 그렇게 심하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비염도 없는데 그래서 환자분들이 감기에 걸렸냐고 자꾸 물어보셨는데요. 미세먼지가 심하면 저는 피부가 굉장히 이렇게 화끈거리고 코도 맵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 너무들 다 걱정들 많으시는데 오늘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이 요즘은 정말 몸 안에 염증이 생길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음식을 통해서 요즘 그 식품 첨가물 때문에 몸에 얼마나 염증이 많이 생깁니까? 아이들 아토피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제 공기까지 이렇게 말썽이고 예전에는 정말 서울권만 이렇게 서울에 올라가면 두통이 좀 제가 이게 지방이라 서울에만 갔다 오면 제가 두통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제 서울보다는 역시 지방이 좋아하면서 제가 위로를 하면서 살았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뭐 서울이나 지방이나 할 것 없이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몸살을 앓고 있네요. 뭐 공기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또 요즘 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사는데. 그래서 저절로 몸 안에서 활성산소 생겨가지고 몸 안에 혈액에 염증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오늘은 혈관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올려봐야겠다. 혈액이 이렇게 더러워졌을 때 오염이 돼서 혈전이 생겼을 때그 그 혈관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혈관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혈관이라 그러면 동맥 있고 정맥이 있고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물론 모세혈관은 동맥성 모세혈관이 있고 정맥성 모세혈관이 있죠. 그래서 우리 사진을 보면 동맥은 대체로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정맥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동맥은 보면 이제 정상혈관일 때 건강한 정상혈관이라고 봤을 때 동맥은 1초에 50cm를 가요. 혈관이 길이가 혈액이. 그러니까 어, 지금 화면으로는 좀 감이 안 잡히실 수 있는데 50cm 감 아시죠? 예, 1초에 50cm 정도 가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요. 그러니까 콸콸콸콸콸 하는 속도로 흐른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정맥은 그와 반면에 1초당 20cm 정도 흐른답니다. 20cm. 그러니까 약 2.5분의 1 정도. 예, 굉장히 느린 속도죠. 그리고 이제 동맥하고 이제 혈관은 아닌데 우리 임파관이라는 게 있죠. 림프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것도 동맥과 정맥 옆에 이렇게 흐르거든요. 관이 이렇게 똑같이 관이 흐르는데 이제 그거는 1초에 1cm 이하로 가요. 그러니까 아주 서서히 요만큼 그러니까 어디 기록에 보니까 0.08cm 정도 그러니까 거의 정말 작게 흐르는 거죠. 거의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임파관은 하는 일이 쓰레기를 청소하는 관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서서히 흐르면서 몸 안에 이렇게 버려놓은 쓰레기를 아주 서서히 수거해가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혈전이라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피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혈전이 이렇게 피부에 생겨 있으면 뭐예요? 피딱지라고 그러죠. 우리 딱지 앉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혈관 내부에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혈전이에요. 우리 보통 피떡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면 이 혈전은 동맥에 더 많을까요? 정맥에 더 많을까요? 음,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뭐 동맥 경화, 뭐 동맥 폐색 이렇게 하면서 뭐 관상 동맥, 뭐 협심증 이러면서 혈전이 동맥에 많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맥에 훨씬 많아요. 정맥 혈전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유가 동맥은 혈류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에요. 빠르기 때문에 혈전이 생길 틈을 주지 않아요. 근데 동맥에 혈전이 생겼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동맥의 혈류가 늘어졌다, 이게 느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동맥이 혈액이 느려질 이유가 뭐겠어요? 네, 유속이 느려질 이유가? 네, 맞아요. 동맥 경화입니다. 그러니까 동맥에 혈전이 생기신 분들은 동맥 경화가 동반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동맥보다 정맥이 혈전이 많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젊으신 분들, 열이 많은 분들은 동맥이 혈전이 많으신 편이지만 원래 혈전 자체가 정맥에 많기 때문에 어떠겠어요? 네. 정맥 혈전은요, 남성보다 혈류 속도가 더 느린 게, 혈류 속도가 느릴수록 혈전이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혈전은 여자들이 많습니다. 참 의외죠. 경화는 남자들한테 더 많은 편이고요. 동맥 경화는. 정맥 혈전은 현저하게 여자들한테 더 많습니다. 물론 나이가 드시면 동맥 혈전이냐 정맥 혈전이냐 중요치는 않지만 실상은 여자들한테 더 많다. 그리고 노약자들한테 혈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정맥혈전증을 이제 앓는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나라별로 보자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매년 1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한다라고 그래요. 저는 이 수치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100만 명? 정말 감도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렇게 정맥혈전으로 인해서 사망을 할까라고 봤는데, 우리나라는 부검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그 수치를 환산을 통계를 낼 수가 없다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혈전으로 사망을 했는지 부검을 해야만 확인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계를 낼 수가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아스피린을 빨리 먹어야겠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스피린에 대해서 아스피린이 혈전이라든가 경화에 충분하게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심장마비나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데 충분히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들이 대세였지만, 최근에 나온 논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히 그거를 뒤집는 논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방이나 어떤 치료 효과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유의미가 아니라 무의미한 결과만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요즘 찾는 분들이 이제 그럼으로써 점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병원에서도 정말 아직도 아스피린에 대해서 굉장히 처방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럼으로써 아스피린은 또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되게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 많거든요. 이렇게 조금만 스쳐도 멍이 드신다든가, 코만 스쳐도 이렇게 코피가 나신다라든가, 또 이제 그런 반면에 또 이제 소화장애를 호소하신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전에 아스피린 한번 파동 났을 때, 아스피린 좋다라는 그런 또 TV에 한번 방송을 탔을 때, 정말 아스피린, 전국에 있는 아스피린이 동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그때 종합병원에 그 위장출혈로 위궤양이나 위장출혈로 입원하신 분들이 아마 전국 아마 그때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제가 신문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아스피린 부작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스피린을 선택하실 때 최소한, 내가 위가 약하다라는 분들은 최소한 선택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혈전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생성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보통 그러면 혈전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혈관을 막으니까. 근데 우리 인체는 혈전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조그만 사고에도 출혈이 계속돼 가지고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혈전 반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피부에 외상을 입었을 때, 뭐 자상을 입었거나, 뭐 사고로 뭐 출혈이 생겼거나, 뭐 여자들한테 가장 인생의 큰일인 출산을 했거나, 이 혈전이 형성이 되는 과정이 몸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출혈 과다로 다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상적인 출혈이 일어나면 좋은데, 이게 이제 몸 안에서 비정상적으로 이제 너무 과다하게 일어나는 게 문제거든요. 우리 이제 이 혈전이 생성되는 과정은 어떠냐면, 예전에 제가 콜레스테롤 그 영상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일단 몸 안에 그 혈관 내벽에 혈관에 상처가 나면, 혈관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잘라진다라고 그래야 될까요? 혈관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가장 먼저 우리 몸에 LDL이라는 아주 중요한,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 LDL 콜레스테롤이 와서 이렇게 상처난 주위를 쫙 깔아서 이렇게 눕는다고 그랬죠. 기름칠을 먼저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LDL을 뭐가 인식을 하냐면요, 몸 안에 있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혈소판,
예, 지혈인자라 그러잖아요. 지혈인자가 와서 혈소판이 그걸 인식을 해요. 그래서 혈소판이 이렇게 몰려와요. 그 상처난 부위로 몰려오고, 그러고 나면 우리 지혈의 정말 중요한 인자인 뭐 칼슘이라든가 이제 혈관에 있는 칼슘이라든가 뭐 비타민 C라든가 뭐 비타민 B5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 뭐 비타민 K2라든가 이런 지혈인자들이 와가지고요, 거기를 이제 에워싸죠, 도와주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그 혈액 속에 흐르는 이제 적혈구 있잖아요. 적혈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그랬죠. 혈구 중에서 그래서 피가 빨갛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이제 적혈구가 와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봉긋하게 쌓아요. 봉긋하게. 예. 쌓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 혈구들은 하나하나 다 딱딱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어서 그 출혈 부위를 이렇게 쌓아서 막는다고 해도, 혈소판이랑 이렇게 막는다 해도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작업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적혈구라든가 혈소판이 이렇게 쌓아져서 이렇게 봉긋하게 이렇게 동산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거기 이제 막기 위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피부린이라는 섬유소 있죠. 우리 혈관에 피부린이라는 하얀 실처럼 생긴 섬유소가 와서요,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 가마니를 끈으로 묶듯이 그 부분을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묶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무너지지 말라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혈전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마지막으로 이제 지혈이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혈인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일어나면 괜찮죠. 우리가 피가 날 때. 근데 이제 문제는요, 어떤 이유로든 간에 동맥이든 정맥이든 동맥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혈액이 걸쭉해져서 혈관벽을 계속, 그 오염된 물질들이, 더러워진 혈액들이 혈관벽을 계속 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때리면 그 부분에 계속 이렇게 생채기가 나요. 마치 어떤 거냐면, 우리가 수세미로 이렇게 부드러운 부분, 이렇게 부드러운 비누 같은 거 이렇게 훑어내리면 어쩌던가요? 거기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상처가 나죠, 우리. 상처가 나는 것처럼, 이 수세미로 문대 놓은 것처럼 그렇게 상처가 난답니다. 그러면 그 상처는 다 내 몸에서 보자면, LDL이 보였을 때는 어때요? LDL 콜레스테롤 봤을 때는 다 가서 자기가 기름칠해서 상처를 복원시켜야 될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혈관이 무려 12만 킬로미터라고 그랬는데, 그 12만 킬로미터에서 그런 상처들이 한 군데만 나는 것도 아니고 두 군데만 나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데에서 이렇게 마치 작은 그 폭탄 터지듯이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이.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혈전들이 곳곳에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 큰 굵은 혈관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작은 혈관들 있죠. 작은 혈관들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혈구 한 개도 지나다니기가 힘들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지혈 반응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혈전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몸의 99%는 모세혈관인데, 그게 한 군데도 아니고 100군데도 아니고 1000군데도 아니에요. 몇만 군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혈전이 생긴다면, 그 혈관을 통해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는 조직들은 최소한 염증이 생기거나 뭐 괴사가 돼서 죽거나 아니면 변이가 돼서 암이 되거나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분들에게 약을 드렸을 때 정말 좋은 효과를 봤었던 약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